DH오토 카니발 룬입니다. DH오토는 여러 차량들의 실내를 업그레이드하는 업체인데요. 외관에서도 포인트를 주고 있지만 주로 실내의 퀄리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죠. 엠블럼을 포함해서 외관에서 봤을 때의 일반 카니발 모델하고 큰 차별화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실내등은 LED라서 굉장히 밝고요. 컨버전 밴의 장점이죠. 2열 시트가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특히 이 위에 천장 부분에 조명이 적극적인 편이다 보니까 아늑하면서도 마치 차가 아니고 응접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고급스럽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어를 열어보면 실내등 일단 굉장히 밝고요. 측면에 레터링 되어 있는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밝은 빛이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굳이 퍼들램프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 렌즈가 얇기 때문에 다소 어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 지금 실내에 전면 유리에 틴팅이 조금 짙은 편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정확하죠. 그리고 레벨링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위쪽으로 올렸을 때고요. 밑으로 내렸고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레벨마다 차이는 이 정도.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한 레벨씩.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과 안개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에는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LED로 안개등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광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아래쪽에 거슬리는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확실히 나와서 보니까 지금 전면 틴팅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나와서 보니까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같은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광원의 폭보다는 저는 직진성이 강조된 형태의 헤드램프가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직진성이 좋죠. 테일램프는 LED 구성인데요. 번호판 보조등과 범퍼 쪽이 위치하고 있는 방향지시등은 조금 아쉽지만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151cc고요. 최고 출력은 202마력, 토크는 45.0kg/S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차별화가 크지 않고 안쪽에서 차별화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같이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나만의 공간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아주 좋죠. 워낙에 카니발 리무진 자체가 완성차 메이커인 기아자동차에서 나올 때부터 크게 흠잡을 데가 없죠. 뒤쪽에서는 루프가 조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카니발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살짝 높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DH오토의 룬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지난 2015년도에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입소문을 통해서 그 가치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소음이나 속도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뒤쪽이 굉장히 딱 보기에도 고급스러운데 일단 소재 부분들 이런 부분 보시면 다 가죽으로 아주 꼼꼼하게 감싸여져 있습니다. 가죽 질감도 좋고 특히 스티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측면 격벽도 모두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상단은 스위드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런 옷걸이 같은 것들도 진짜 나무거든요.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백 같은 경우도 보통 소홀하기 쉬운데 컬러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런 마감 처리 같은 것들의 완성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판이 짜여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 올리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이 경첩 같은 것들도 스프링 텐션이 굉장히 좋아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에 대비 철저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판넬 자체가 두툼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어떤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여기 바닥 여기도 보강이 되어 있군요.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으니까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이나 진동, 특히 공명음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기본적인 골격은 일반 카니발하고 같고요. 이런 골격들은 같은데 이 마감재가, 마감 처리가 정말 부지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4인승으로 개조를 한 카니발이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 특히 이 뒤쪽 공간에 있어서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니발 자체 공간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조석 뒤쪽에는 이 패널을 뜯어내면 안쪽에 소화기 장착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가죽으로 감싸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왜냐면은 손이 많이 닿고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모든 판넬 자체 안쪽은 가죽으로, 아주 질 좋은 가죽으로 꼼꼼하게 잘 감싸져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고요. 이 차량의 진가는 실내에 있는데요. 그것도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카니발 모델하고 기본 골격은 같고요. 이런 가죽이 내장재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이런 데도 그렇고 스티치 같은 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스피커 부분, 이 부분이 순정에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감싸주니까 사뭇 다른 느낌 잘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도 일반적인 구성은 같지만 가죽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밝은 톤의 가죽인데 실제 만져보면은 재질이 상당합니다. 상당 수준입니다. 쿠션 같은 것들은 일반형하고 같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역시 가죽으로 꼼꼼하게 잘 감싸놨는데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이 완성차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완성도가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실내 옵션 구성이라든가 스티어링의 구성 같은 것들은 일반형하고 같습니다. 카니발 룬의 하이라이트는 뒷좌석인데요. 일단 발판부터 룬이라고 하는 레터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발이 많이 닿는 부분은 보기에도 그렇지만 오염하고 흠집에서 강한 소재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발판을 밟고 올라섰을 때 크게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마룻바닥을 연상시키는 바닥은 오염하고 흠집에 정말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청소하기도 편하고 물걸레질 같은 거 해도 깔끔하게 잘 닦이고요. 운전석 뒤쪽하고 뒷좌석하고의 이 파티션 부분인데요. 완전하게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죠. 서랍장 같은 거를 여기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조금 빡빡합니다. 왜냐면 뒤쪽에서 흔들리면은 잡소리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을 거를 예방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카펫 재질 같은 걸로 아주 꼼꼼하게 잘 감싸여져 있습니다. 시트인데요. 정말 장거리를 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편안했고요. 헤드레스트 부분도 목을 잘 지지해주면서 공간 자체가 좋고 이 각도가 좋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방 출장이 많으신 VIP들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지방을 많이 차를 타고 지방 이동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위쪽에 높게 루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전부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보통 헤드라이닝은 알칸타라 재질 같은 거가 고급스러운 차량들의 일반적인 수준인데,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이 루프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차량은 글쎄요, 제 기억에 페라리 정도?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구성인데 DH오토 룬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이런 것들 아주 깔끔하게 잘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마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면 마감 처리가 아주 좋습니다. 모니터 주변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컵홀더가 좌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냉온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이고 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안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유선 충전은 A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타입이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 뒤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할 때도 불편함은 없고요. 뒤쪽 중앙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온화이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석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카니발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워낙 옵션이 좋다 보니까 크게 아쉽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죠.
조수석 시트는 측면에 워크인 스위치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USB 충전 단자도 좌우측에 A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뒤쪽에서도 선명하고요. 이 아래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시트를 잘 보시면 이 측면에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시트 높낮이 조절은 안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발판이 올라오는, 이렇게 수동식이 아니고 전동식으로, 치과에 앉으면 공포스럽긴 합니다만은, 치과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앉았을 때의 그 시트 구성 같고요. 각도 너무 편하고 이 쿠션감, 특히 등받이가 저는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딱 치면 룬이라고 나오고 밀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요. 보시면 등받이, 언더 서포트, 안마 기능, 마사지 기능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제대로죠. 열선하고 통풍도 각각 컨트롤되고 라이트 기능도 이쪽에서 편안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커트는 카니발 일반 모델하고 같고요. 이런 구석구석, 제가 구석구석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실내 개조하는 업체에서 이렇게까지 마감이 좋은 차량은 최근에는 구경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도 큼직하고 OTT 같은 것들 원하는 컨텐츠 마음껏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 연결 기본 적용됩니다. 위에 이 천정등이 과하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어떤 실내 공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기존의 순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수정 보완하고 있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소재에서, 그리고 이오나이저 같은 것들을 달아줘서, 공기청정기를 달아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앉으면 내리기 싫을 정도로 정말 편안하죠. 조수석 뒤쪽인데요. 여기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실내 조명 밝기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터치 타입 같은 것보다 이렇게 저는 돌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일반형 모델을 개조한 차량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외관의 완성도, 특히 외관에서 봤을 때 제가 언뜻 그냥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알 정도로, 자세히 안 보면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굉장히 꼼꼼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2.2 디젤 엔진은 202마력인가요? 토크도 45 정도 되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고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300km 정도 탔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평균 연비는 14.5, 리터당 14.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여러가지 바꿔가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전을 해봤는데요. 더딘 느낌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3.5 GDI 엔진하고 2.2 디젤 엔진,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DH 모터스에서 이 소음하고 진동, 실내에 여러 가지 보강 작업을 했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서 느꼈던 그 소음 진동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는 소음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도심 주행이 많지 않다면 가솔린 엔진 크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소음 진동은 잘 잡아줬고, 참고로 이 측면의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것도 역시 순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중접합 차음유리고, 바닥이나 루프 개조 작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마무리도 잘 해줬지만 이 적극적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들, 패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밑에 살짝 들어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 적극적인 편입니다.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뒷좌석이 편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승차감이 앞쪽보다 뒤쪽이 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시트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지 기능도 참 제대로 꾹꾹 눌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몸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고속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그런 거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하이루프 차량이 아닌 일반형 카니발을 타보신 분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저항감은 조금 있기는 한데, 의외로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특히 풍절음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공기 역학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메이커 측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DH 오토에서 컨버전을 하면서
실내의 방음 같은 것들, 예,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조금 더 안락하고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조금 손을 대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9인승에서 좌석 다 제거하고 지금 4인승 리무진 버전으로 개조를 아주 잘 해주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게 배분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뒤쪽에 시트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리어 서스펜션을 에어소스를 한번 적용을 해줬으면, 물론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시트가 워낙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앞좌석에 앉아있으면 사실상 좀 뭐라고 표현 드려야 될까요? 뒤쪽에서 이렇게 좀 울렁울렁 하는 듯한 느낌. 오히려 뒤쪽에 앉으면 승차감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앞좌석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약간 순정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으로 컨버전을 했지만 이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거나 할 때 그렇게 이 높이에 대한 부담, 차고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변화가 커지느냐, 글쎄요, 그냥 운전만 했을 때는 크게 느끼진 못하고요. 이제 구도심에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 같은 데 진입할 때는 아무래도 위쪽에 이 차고를 신경 안 쓰던 거를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엔진 자체가 마력도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토크도 기준치 이상은 충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가 루프 쪽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뭐 부속물들이 많이 붙어서 공차 중량도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하거나 더디게 나간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발 받침을 최고로 올리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을 뒤로 좀 많이 눕히면 별로 그렇게 즐거운 기억은 아닙니다만, 어릴 때 치과 갔을 때 그 치과 의자에 앉은 그런 느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거는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이 등받이 자체가 조금 길이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위치가 되게 애매하게 걸리거든요. 키가 크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뒤로 이렇게 등받이에 젖혔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애매한 각도, 그냥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각도 정도로 세팅을 했을 때는 다소 이 목받침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길이가 기본적으로 좀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50, 160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좀 받고 있죠.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요. 별도의 보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게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카니발 신형이 나오면서 이 차량에서 브레이크는 제가 봤을 때 차고 넘친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좀 불안하거나 불편한 듯한 느낌은 제동 시에는 받지 못했고요. 휠베이스도 3m 이상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행할 때, 크루징 같은 거 할 때는 제법 이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순정 자체도 승차감이 좋은데다가 뒷좌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트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 차로 본격적인 고속주행을 즐기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시속 170까지는 크게 답답함 없이 꾸준하게 쭉쭉 치고 올라가 주고요. 시속 140km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소음도, 특히 풍전음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한 100에서 110 정도 사이랑은 완전히 다르게 좀 많이 커지는 듯한 느낌, 도드라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저항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속 120에서 140 정도까지가 고속도로에서 이 차의 안전속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음 진동이나 연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속 170km까지는 답답함 없이, 더딤 없이, 더디지 않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네요. 인터넷 연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 보면서 가고 있는데, 화면은 조금 더 넓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면 그 주변 자체가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위쪽의 조명은 확실히 이 낮에 보던 밤에 보던 뒤쪽에서의 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시트 포지션,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하고 전방 시야가 참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바깥쪽 거울을 이 A필러 끝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지금 도어 쪽에 이렇게 깃발 타입으로 딱 고정을 해주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도 조금 스타일리시한 느낌 좋고요. 또 여기 약간 창이 조금 더 확보가 되니까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창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이 시야 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아주 기분 좋게 전달해 줍니다. 확실히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앞좌석에 앉아 있을 때랑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랑 차이가 좀 납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은 앞쪽이 조금 더 좋고 뒤쪽이 앞쪽이랑 좀 다른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금 이 컨버전 차량 같은 경우는 앞좌석보다는 확실히 뒷좌석에 있을 때 이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노면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고 조금 우둘두둘 하거든요. 완전히 평탄한 노면이 아닌데 이럴 때 지날 때 이게 19인치 휠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뒤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변경돼서 기존의 9인승 차량을 4인승 리무진, 하이 리무진으로 컨버전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승차감은 이거는 뭐 완성차 자체에서 조금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설계했던 거로 조금 다르게 컨버전을 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차감 한번 타보시고 이 차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시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19인치보다는 기본형 18인치 휠 타이어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 18인치 여기다 끼운다 이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휠이 또 디자인 괜찮아서. 그래서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저는 19인치보다는 18인치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발 공간의 여유가 좋기 때문에 뒤에서 쭉 편하게 누워서 갈 수도 있고요. 이 차는 9인승을 지금 4인승으로 개조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의 여유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카니발 자체가 공간이 나쁘지 않죠. 뭐 4인승부터 9인승, 12인승까지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리무진으로 개조를 한 차량이다 보니까 4인승으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까지 아주 적극적인 편인데요. 이 부분은 참 기아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잘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을 별도로 모니터링 해주니까 이 부분도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안전운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마다의 거리 간격이 아주 균일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조향보조 껐다 켰다 해봤을 때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 차선 가운데로 아주 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조금 과격하게 가져가 보더라도 물론 이 차로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라든가 하드코어한 코너링을 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시트 때문에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적으로 이 진동보다는 순정 대비 소음 부분을 확실하게 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배기음은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엔진 자체가 또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운전자한테 잘 전달됩니다. 일부 차량들은 이 뒤에 모니터가 굉장히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DMB 같은 거 볼 때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DH 오토의 카니발 룬,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 참 잘 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루프에 전부 다 가죽이거든요. 요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히 차 급이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죠. 앞쪽에 맥퍼서스트로,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코너링 같은 것도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카니발 자체가 워낙에 준수한 편이었고요. 하이리무진으로 그러니까 컨버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고려가 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했을 때 루프 쪽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 풍절음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조금 귀를 기울여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거슬림 없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확실히 이 순정 차량에 비해서 소음 진동, 특히 소음 부분이 아주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카니발 일반형보다도 물론 조용하고요. 카니발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하이리무진 버전이 있거든요. 그 차량보다도 글쎄요, 이게 상대적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체감상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또 연비도 제가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비도
순정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좋지 않나. 카니발 리무진, 리무진 순정에 비해서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서 주유하고 제가 리셋하고 지금까지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부산 해운대 쪽을 목적지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429km, 현재 상태 429km고 연비는 15.2km입니다. 운전은 제가 5시간 조금 넘게 6시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연비는 그냥 체감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체감상 순정으로 나오는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살짝 상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감상 순정으로 나온 디젤하고 가솔린 모델 두 개 다 시승을 해봤는데 같은 디젤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회하는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차량 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카니발 크기 자체가 국내에서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크면 그때부터 좀 부담되는데 크게 부담되진 않고 이 루프, 높이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도심에서 이 신호대기 같은 거 할 때 앞좌석에서는 아무래도 엔진에서 느껴지는 이 디젤 특유의 잔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들이 살짝 올라오는데 뒤에 앉았을 때는 그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세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 DH 오토 룬 차량의 방음, 그다음에 방진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좀 꼼꼼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심주행 연비는 11.5에서 12km 사이 왔다 갔다 했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행을 하더라도 두 자릿수는 계속 유지해 줬습니다. 나만을 위한 특별함 DH 오토 카니발 룬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